본인 MBTI를 제 MBTI 몰라요. 하여간 뭐 네. 몇백억짜리 집에서 살고 무슨 막 해외여행 맨날 가 정말 극소수거든요. 몇백억 버세요? 후배들이 저한테 뭐 고민 상담을 하잖아요. 네가 뭐가 힘들어? 그거 불안한 거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오 달래줘. 맞아요. 마음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하다. 안녕하세요. 10대들의 마음 챙기기 이무일입니다. 우리 모두 굉장히 불안을 느끼죠. 오늘은 불안과 불안 장애의 차이를 이해하고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종환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대 안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종환입니다. 불안이란 감정 자체는 그러면 나쁜 건 아니죠? 예, 실제로 불안은 되게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우리가 불안이 없으면 시험 전날에 공부를 안 할 거. 신호등을 건널 때도 파란불에 건너는 게 아니라 빨간불이든 건너게 됐고 무서움이 없어진 상태가 되죠. 예. 불안은 우리가 생존하기 위한, 건강하게 지내기 위한 당연한 감정인데 이 감정이 너무 과해졌을 때 그리고 이 감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괴롭거나 생활에 영향을 받았을 때 우리는 이 불안을 병적인 증상이 아닌가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불안이 도움이 되는 신호에서 문제로 바뀌는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마다 어떤 사람은 불안을 더 잘 견디는 사람, 어떤 사람은 조그만 불안해도 더 힘들어하는 사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네. 지금 다른 사람 앞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불안하고 무서워서 그 자리를 피하게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내가 이 증상으로 인해서 내 삶의 일부분에 기능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그때부터는 병적인 영역에 우리가 불안 장애라고 하는 영역에 고민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요즘에 MBTI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MBTI 제가 몰라요. MBTI를 몰라요? 제가 MBTI를 안 해봐서요. 그러면은 실제로 교수님 본인 MBTI를 제 MBTI 몰라요. 몰라요? 네. 아니 근데 이제 호기심이라도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한 번 억지로 해본 적은 있는데 뭐 나왔어요? 그냥 보고 관심이 없어서 기억을 못해요. 하여간 네. 안 해봐서 잘 몰라요. 진짜로. 이거는 근데 되게 재밌네요. 왜냐면 정신의학과 의사 선생님이 MBTI를 모른다. 당연히 아실 줄 알았는데 MBTI를 알려면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었던 질문은 MBTI I라고 굉장히 이제 소극적이고 내향적이신 분들이 제 주변에 있는데 사람 많은 곳에 이렇게 간다거나 식사 자리에 가는 거를 굉장히 막 극도로 불안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것도 약간의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싫어하느냐 못하느냐 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내가 못하는 것들 학생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내가 수행평가를 해야 되는데 다른 아이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고 대학을 가기 위해 난 준비를 했는데 이 불안 때문에 못한다. 그래서 내가 내 기능에만큼의 평가를 못 받고 성취를 못하는 개념이라면 불안 쪽에 가까운 개념. 그리고 기능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는 개념으로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장애 쪽으로 고민을 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이 아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상담이나 다른 부분을 우선시 고민할지 약물 치료를 우선시 고민할지 또 그 아이하고도 많은 얘기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불안 때문에 좀 힘들었던 청소년 사례를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또래 관계에 대한 예민성이 남자보다 좀 높아요. 또래 관계에서 틀어지거나 다툼이 있거나 혹은 애들이 나를 안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불안을 경험하는 아이도 있고 좀 극단적으로 가면 학교 폭력을 당하는 아이들 확실히 이런 아이는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괴롭힘 같은 이런 과정을 당했기 때문에 학교에 가는 것 자체를 불안해한다거나 사람이 몰려있는 또래 아이들이 모여있는 것을 불안해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기도 하죠. 남자애들도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기억나는 아이들 중 하나는 아까 학업 얘기들도 잠깐 했지만은 막연한 학업 성취도에 대한 걱정들. 너 서울대를 못 가면 어떡하지? 아직 중학생인데 막연한 어떤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는 10대 우리 청소년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다는 거잖아요. 많죠. SNS도 많아지고 다른 사람의 삶도 알게 되고 생각할 게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제가 청소년들한테 자주 하는 말이지만 SNS는 다 좋은 일만 올리잖아요. SNS를 이렇게 보면은 본인보다 더 이제 힘들게 아니면은 더 어렵게 이렇게 사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건 또 안 봐요. 안 보고 화려하게 사는 거. 연예인들도 화려하게 몇백억짜리 집에서 살고 무슨 해외여행 맨날 가 정말 극소수거든요. 몇백억 버세요? 정말 극소수입니다. 저희 분야에서 정말 0.1% 정도도 안 되는 극소수인데 그것만 바라보고서 이제 연예인을 꿈꾸기도 하고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들에서도 여러 네네. 가지가 생기죠. 그러면은 불안을 뭔가 느꼈을 때 자기 마음을 컨트롤하고 챙길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호흡이 가빠지고 경직되다 보면은 그 몸의 반응을 더 불안이라고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계속 몸은 더 불안해지고 경직되고 마음은 더 조급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1차적으로 그럴 때 하라는 게 호흡을 좀 천천히 해라. 호흡법이라고 많이 뭐 얘기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면 돼요? 그 학교 같은 데서도 이렇게 시끄럽고 이런 데서는 이완시키기가 힘드니까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 그냥 교실 같은 데서 네. 아니면 이렇게 앉아서? 잠깐 운동장 나와서 좀 조용한 데 이렇게 힘 쫙 빼고 이렇게 좀 약간 눈 살짝 감고 네. 그냥 천천히 숨을 그렇게 천천히 숫자를 세면서 들이쉬고 내가 지금 내 마음이나 몸을 진정시키겠다라는 생각으로 천천히 시도하면서 하면 충분히 그 불안을 좀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죠. 두 번째로는 네네. 그런 것들이 막상 우리가 많이 준비를 하더라도 네네. 연습을 안 해놓으면 안 돼요. 맞아요. 평상시에도 내가 이완하는 연습들 저는 많이 권유하는 게 뭐 네. 명상 요즘 유튜브에도 나오고 여러 채널들에도 그런 명상하는 것들 볼 수 있기 때문에 명상을 보면서 집에서 연습하고 아니면 내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상상 같은 거 약간 컨닝 같은 거죠.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상상을 그러니까 하는 거죠? 되게 우울할 때 우리가 막 억지로 재밌는 영상 찾아본다거나 그거를 킵해놓고 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기분을 전환하듯이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뭐 학교에서 계속 핸드폰을 볼 수는 없으면 머릿속에 상상한 것들을 그거를 떠올릴 수 있게 웃겼던 뭐 그런 장면들이나 뭐 웃겼던 거, 즐거웠던 거, 행복했던 거 이런 것들을 떠올리는 것만으로서 그 불안에서 좀 벗어나려고 하는 것들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복잡하진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연습들을 좀 하면서 늘려나가는 거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단계적으로 늘려나가는 거죠.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이 불안한 10대를 네. 뭔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같이 보내는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부모님이?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나눈다고 얘기를 권유를 드리면은 네네. 부모님들은 자꾸 하는 걸 생각하세요. 내가 말을 하는 거. 어떤 예를 예를 들어서 너 불안해? 그거 불안한 거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맞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말을 내가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내가 슬플 때 옆에 누가 앉았는데 친한 친구가 앉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죠. 네. 그냥 한번 툭 건드리고 앉아만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위로를 받잖아요. 만약 그 아이가 너 그래서 불안한 거고 너 이러면 안 되고 이거 고쳐 그럼 우리는 더 그걸 견디기 힘들죠. 제가 그런 스타일이에요. 저는 뭐 이제 후배들이 저한테 뭐 이런 부분이 뭐 힘들다 네. 뭐 이렇게 해서 고민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넌 힘든 게 아니야 라고 스타트를 하거든요. 네. 네가 뭐가 힘들어?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해요. 그래요? 경우에 따라서는 기다려주고 얘기한 거를 기다리고 네.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얘기하는 걸 공감하려고 하는 노력들.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거 아니야. 라고 하다 보면 아이는 내가 얘기할 창구를 잃어버려요. 마지막으로 불안으로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선생님이 또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불안이 다가왔을 때는 나는 되게 혼자고 외롭고 아무도 없다라고 느끼기가 많을 거예요. 근데 주변을 보면 되게 도와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엄마 아빠들도 그렇고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내가 힘들어하고 있으면 다 도와주고 싶어해요. 그리고 그들이 분명히 내가 먼저 마음을 열었을 때 한 발짝 더 손을 내밀어 줄 거고요. 그런 부분 안에서 너무 힘들다 했을 때는 꼭 주변 어른들 통해서 상담이든 병원 진료든 치료적인 기관을 통해서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네요. 10대 청소년들, 불안해하는 10대 청소년들에게 넌 혼자가 아니야 라는 말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주변에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선생님도 있기 때문에 절대 넌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학교 생활을 씩씩하게 재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